오픈AI가 자체 검색 엔진 챗GPT 서치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지난 7월 서치 GPT라는 이름으로 시제품을 공개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챗GPT 서치는 기존 챗GPT의 통합된 형태인데요.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오픈AI가 구글의 최대 위협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 실리콘밸리나우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건 챗GPT 4.5의 메인 화면입니다. 보시면 채팅창 밑에 그전에는 없던 이렇게 작은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웹에서 검색이라는 문구가 뜨죠. 이 아이콘을 클릭한 뒤에 검색하면 자동으로 일반 챗GPT가 아닌 챗GPT 서치를 기반으로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의 한식당을 추천해줘 라고 검색하자 기존에는 없던 지도가 뜨고 그 위에 여러 식당이 표시돼서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는 작은 추천이라는 아이콘이 뜨죠. 이거를 클릭해보면 AI가 여러 웹사이트, 특히 네이버 블로그까지 검색을 한 뒤에 저한테 알려줬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출처를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링크들은 일반 검색 엔진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검색 엔진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대화형이라는 점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빙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실리콘밸리 한식당처럼 한두 개의 단어를 입력하는 게 유리했지만 챗GPT 서치에서는 기존 GPT 챗봇과 대화하듯이 질문해도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후속 질문이 있더라도 앞에 검색했던 내용을 되풀이할 필요 없이 이미 받은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도 가능합니다. 기존 챗GPT랑 다른 점은 여러 출처의 링크가 뜬다는 점인데요. 챗GPT 서치가 업데이트된 이후에는 따로 이 지구본 아이콘을 누르지 않아도 출처가 뜨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이번 업데이트 전에는 출처가 딱 하나만 뜨거나 혹은 출처를 뽑아온 웹사이트의 링크만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또 챗GPT 서치의 경우에는 출처를 전면에 배치하지 않고 원할 때만 이렇게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거는 AI 검색 엔진 퍼플렉시티와 또 가장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퍼플렉시티의 경우에는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출처를 먼저 표시해 줍니다. 또 지도나 그래프 등 시각적 요소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도 기존 챗GPT는 물론 퍼플렉시티 같은 다른 AI 검색 엔진과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검색 결과를 전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출처를 궁금해할 경우에 몇 가지를 보여준다는 점은 오픈AI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오픈AI는 이번 챗GPT 서치 출시를 앞두고 해외 주요 언론사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오픈AI는 그동안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AI 학습에 남용해왔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뉴욕타임스 같은 곳으로부터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오픈AI는 여러 미디어 업체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해 왔는데요. 법적 리스크를 없애는 동시에 AI가 선별한 양질의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하겠다는 게 오픈AI의 전략입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챗GPT 서치 같은 경우에는 뉴스, 주식 관련 정보에서는 자체적으로 AI가 그린 그래프가 아니라 기존에 출처가 있는 그래프를 노출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각적 자료의 경우에는 자사와 콘텐츠 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언론사의 경우에는 챗GPT를 통해서 자사 웹사이트로의 유입이 늘어나서 좋고 오픈AI의 경우에는 다른 검색 엔진과 차별화되는 지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윈윈 효과를 노린 거죠. 오픈AI는 이번에 챗GPT 서치를 기존의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출시했습니다. 몇 주 내에 기업용 챗GPT 엔터프라이즈와 대학용인 챗GPT 에듀 회원을 대상으로도 공개하고 몇 달 내에는 모든 무료 사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오픈AI가 이번에 가장 방점을 두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한 영역은 쇼핑과 여행인데요. 사용자가 말하는 여행 혹은 쇼핑 스타일을 AI가 미리 파악해서 여러 웹사이트로부터 검색하는 결과를 보여줄 경우에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현지 테크 업계에서는 챗GPT 서치의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챗GPT 서치를 별도의 플랫폼이 아닌 기존 챗GPT에 통합해서 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사용자들을 그대로 자사 검색 엔진의 사용자로 끌어들인 건데요.
챗GPT 서치가 나오기 전부터 많은 챗GPT 사용자들이 챗GPT를 구글의 대체제로 생각한다는 조사가 나왔었습니다. 투자회사 에버코어는 지난 9월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8%가 검색 엔진으로 구글 대신 챗GPT를 선택했습니다. 6월의 같은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1%였는데 3달 만에 크게 늘어난 거죠. 물론 작은 표본의 조사인 만큼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에 주목해야 됩니다.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의 절대 강자인 구글의 위상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스택카운터에 따르면 구글의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은 89.33%로 절대 깨질 것 같지 않던 90%의 벽이 지난달 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는 91.56%였는데 1년 사이에 2.23%포인트 떨어진 거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빙의 점유율은 4.15%로 같은 기간 1%포인트 늘었습니다. 데스크톱만 놓고 봤을 때는 격차가 더 줄었는데요. 구글은 작년 10월 83.54%에서 79.87%로 줄어든 반면에 빙은 9.11%에서 11.68%까지 올랐습니다. 오픈AI의 최대 주주인 MS는 지난 5월 빙에 챗GPT를 탑재했는데요. 이 덕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실적에서도 이 같은 변화가 일부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발표된 알파벳의 3분기 실적은 클라우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대박이 난 클라우드 부문과 달리 검색 광고 분야 성장세는 둔화된 조짐을 보였습니다. 3분기 구글의 검색 광고 매출은 494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85%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분기에는 4.98% 늘었던 걸 고려하면 매출 성장률이 반토막에도 못 미친 건데요. 구글의 검색 광고 매출은 알파벳 총 매출의 55.9%나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조사 업체 e마케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구글의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은 올해 50.5%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48.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그동안 미국에서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이 50% 밑으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향후 관건은 오픈AI가 이번 챗GPT 서치 출시 이후에 얼마나 더 많은 유료 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색 엔진의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게 더 편리해서 계속 사용한다는 것보다는 관성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큰데요. 한때 한국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다음의 몰락에서 볼 수 있듯이 한번 사용자들이 돌아서면 또 무섭게 빠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오픈 AI의 향후 귀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리콘밸리 나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